2026년 2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더리움은 단순한 기술적 결과물을 넘어 시장의 영토를 확장 중인 생존형 혁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6,400달러 수준까지 밀려났고 이더리움 역시 심리적 저지선인 2,000달러를 하회하는 1,946달러를 기록하며 장중 1,901달러까지 하락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폭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강경한 통화 정책 예고와 미국 정부의 셧다운 공포,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 거품에 대한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러한 것이 경제의 파고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적 무기와 견고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의 표준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적 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듈러 구조의 혁신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고속 경쟁, 체인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입된 피어 다스 기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고속도로의 화물차 전용 가변 차로를 신설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의 모든 검증자가 모든 데이터를 전부 내려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샘플링 기술을 통해 데이터 블록의 8분의 1만 처리해도 전체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대역폭 요구 사항은 무려 87.5%나 감소했으며 가정에서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검증자들도 고가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더리움은 2026년 현재 각 블록당 데이터 블록 수용량을 기존 6개에서 최대 24개까지 확장하며 제2계층 네트워크들의 거래 수수료를 40%에서 60%가량 낮추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더리움 메인넷의 처리 속도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초당 42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이는 과거 30건 내외에 불과했던 시절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또한 이더리움 개선안 2537을 통해 도입된 BLS12, 387곡선 기술은 보안 수준을 120비트 이상으로 강화하면서도 서명 처리 속도를 높여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거버넌스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연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물쇠의 보안 등급을 최상급으로 높이면서도 열쇠를 돌리는 속도는 훨씬 빠르게 만든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전 세계의 금융과 데이터를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으로 기능하게 합니다. 이더리움의 실효성은 RWA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 중인 BUIDL 펀드는 2026년 2월 현재 시가총액 1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와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즉시 정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져왔던 2일 이상의 정산 지연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2026년은 실험적인 시범 사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자산 토큰화가 주류 금융 시장에 안착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온체인상의 미국 국채 규모는 약 87억 달러에 도달하여 전체 RWA 시장인 194억 달러 중 45%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행보 또한 이더리움의 미래의 가치를 방증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노출액은 총 23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급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비트코인 11억 달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10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필적하는 비중으로 이더리움을 채택한 것은 이더리움이 가진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JP모건은 자체적인 오닉스 네트워크를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간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처리하며 이더리움 기반의 금융정산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확장은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웹3 게임 시장은 2025년 283억 1천만 달러 규모에서 2026년 334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서 피카로얄과 일루비움 같은 대작 게임들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사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실제 소유하고 외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단순한 유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1.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더리움은 데이터 주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탈중앙화 플랫폼들을 통해 기존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검열과 광고 중심 수익 구조에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X 서비스의 알고리즘 변화로 많은 계정이 도달률 급감을 경험하자 사용자들이 데이터 통제권을 가진 웹3 소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2026년 예정된 글램스터담과 해고타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될 글램스터담 업그레이드는 버클트리의 도입을 통해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며 이는 노드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비유하자면 두꺼운 백과 사전 전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페이지만 즉석에서 확인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를 실현하며 2028년경에는 초당 1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개선한 7700일을 통한 계정 추상화 기술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블록체인의 높은 진입 장벽을 주류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낮출 것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경쟁자인 솔라나는 2026년 초 기준 활성 주소 수가 480만 개에 육박하며 이더리움 메인넷보다 수십 배 빠른 600에서 700 수준의 실질 거래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또한 솔라나는 0.0002달러 수준으로 이더리움의 제2계층보다도 저렴하여 소액 결제와 고빈도 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리도와 같은 특정 스테이킹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24.2%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네트워크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솔라나 기반의 스텝파이낸스가 3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는 등 보안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더리움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으로 인해 지난 2년간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어 지속적인 보안 강화가 요구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는 기반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은 현재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보상인 2.84%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팁과 최대 추출 가치 보상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에이전 레이어로 대표되는 제스테이킹 시장은 162억 5천만 달러의 예치 자산을 기록하며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다른 서비스에 대여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수료 절감보다 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90만 명 이상의 검증자를 보유한 이더리움의 독보적인 보안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2026년 현재 수많은 경쟁자의 도전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생존형 혁신가입니다. 비록 솔라나가 경주용 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현금 수송 장갑차의 역할은 여전히 이더리움의 몫입니다.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자본이 이더리움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서의 인프라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해고타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로드맵은 이더리움이 전 지구적 금융 정산소로 안착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네트워크 위에서 실현되는 RWA의 확산 속도와 제2계층의 사용자 유입 지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가상 공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실제 경제의 혈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기술적 진보와 생태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다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시대의 금융 영토를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의 혼란은 오히려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더리움이 보여주는 생존의 연대기는 블록체인 기술이 나아갈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인류의 자산과 데이터를 지탱하는 새로운 공공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통찰을 유지하는 자만이 미래 금융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심층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단기적인 투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팩트라에서 푸사카로 그리고 다시 글램스터담과 해고타로 이어지는 기술적 여정은 이더리움이 가진 생존 본능과 혁신 의지를 상징합니다. 2026년은 이더리움이 성숙한 금융 플랫폼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해가 될 것이며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그 철옹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구축한 디지털 경제의 영토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며 그 위에서 피어날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혁신을 선사할 것입니다.